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결정이 미한 동맹의 힘을 보여준다고 평가했고, 국방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해양 안보 구상 지원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1일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한국이 청해부대의 해적 퇴치 임무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하며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한 동맹의 힘과 국제사회 안보 우려 사안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한국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동맹인 한국의 파병 결정은 국제 해양 안보 구상을 지원하면서 중동의 항행의 자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부대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해양 안보 구상과의 협력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이 문제는 국제적 해결이 필요한 국제적 사안이라는 기존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아덴만 일대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일시적으로 중동 호르무즈 일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선박이 연 900회에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해부대는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며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에 연락장교를 파견해 필요한 경우 협력할 방침이라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했지만 한국 정부는 다른 현안과는 별개로 결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독자 파병 형식으로 약 260명 규모의 해상 자위대와 호위함 한 척, 초계기를 호르무즈 해협 주변 지역에 파견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오는 28일 한반도 안보 현황을 주제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들어 미국 의회가 한반도 외교 안보 현안과 관련해 청문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날 청문회는 국방부의 존 루드 정책 담당 차관과 데이비드 엘빈 전략계획정책국장이 출석합니다. 청문회에서는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과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현재 진행 중인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현황에 관해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는 각각 해마다 1월에서 2월 사이 정보수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북한 등 전 세계 위협 평가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해왔지만, 올해는 정보당국이 청문회를 비공개 혹은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요청해 일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최근 관광산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런데 북한 특유의 폐쇄성과 대북 제재로 인해 국제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 웹사이트에는 승객들을 위한 비상연락 전화번호가 5개나 안내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연결이 가능한 번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 그런 번호는 없습니다. 번호를 다시 알아봐 주십시오. 이번에는 실시간 예약 시스템인 것처럼 보이는 웹사이트 서비스를 통해 예약을 시도해봤습니다. 모든 날짜마다 가능한 항공편이 없다고 나와 사실상 무용지물로 확인됐습니다. 고려항공의 전반적인 서비스와 운영 방식 등이 국제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교적 성장 추세인 다른 나라 항공사들과 달리 고려항공은 규모와 운영 실적 등에서도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항공이 보유한 항공기는 10여 대. 지난 2016년 원산에서 열린 국제 친선 항공축전 에어쇼에서는 고려항공 항공기 상당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도 500m에서 활자형 항로 비행, S자형 선해 기동, 급상승 관람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항공기 대부분은 안전 문제로 국제 항로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고려항공의 최대 취항지인 중국 정부 당국은 고려항공의 AN148과 TU204 기종 각각 2대씩 모두 4대만 운항을 허용했습니다.
또 공식 취항지는 중국 베이징과 선양,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3곳으로 안내돼 있지만 겨울철 실제 취항지는 베이징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고래항공의 모든 항공기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이후 설립한 부시 센터가 올해도 북한 자유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 장학 프로그램은 올해로 4번째를 맞았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북한 자유 장학생으로 선정됐던 데비 김 씨는 올해도 다시 장학생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카고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데비 김 씨는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목표는 의과대학원 진학입니다. 데비 김 씨는 북한 자유 장학생 선발로 학비와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받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학비 내는데 그게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탔을 때는 제가 캠퍼스에서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캠퍼스에서 사는 그 비용도 도움이 됐어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설립한 부시 센터 산하 정책 연구소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 자유 장학금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고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자는 북한에서 태어나 합법적 이민 절차를 거쳐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과 그들의 직계 가족들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난민 지위 보유자가 해당됩니다. 이미 선정된 경험이 있어도 장학금 지원으로 큰 성과를 거뒀거나 꾸준한 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04년 북한 인권법에 서명했고 퇴임 후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미국 정착 탈북민들을 위한 장학금 일을 하게 됐다고 센터 측은 말했습니다. And that law did a couple of things, but one of the things that it did is it created a pathway for North Koreans to come and resettle here in the United States as refugees. So that was kind of when he first began engaging on this issue. 로이드 국장은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지원을 중심으로 여러 단체와 협력해 현재 35만 달러가 넘는 장학기금이 조성됐다면서 매년 3만 달러 가까운 장학금으로 한 사람당 1,000달러에서 최고 15,000달러까지 지원하며 지난 3년여 동안 전문대 등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탈북 난민 30여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4월 1일 신청 마감인 선발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장학생 본인이 속한 사회와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느끼는 미국인이 지난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지난 16일에서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SSRS와 미국 성인 1,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북한이 미국의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9%, 다소 심각한 위협은 37% 등 총 66%가 북한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지난해 70%보다는 4%포인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언급으로 위기가 치솟던 2017년 10월 86%보다는 20%포인트나 내려간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4대 위협국으로 꼽히는 나라들로는 이란과 러시아, 북한, 중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한 공동 유치 개회관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한국 내 전문가들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스포츠 외교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원은 VOA에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선택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국면에서 남은 것은 관광과 스포츠 교류, 인도적 지원이라며 상황에 따라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권 교수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올림픽을 하게 되면 일종의 개방을 해야 하지만 북한이 그럴 정도의 준비와 의지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남북 정상이 관련 합의를 했던 재작년 9월과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북제재의 저촉 가능성이 큰 만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물론 미국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북한 측의 재원 조달 방안 문제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